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12월 말에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졌죠.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AS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더리움 차트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일단 최근에 메이저는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30% 정도 조정이 이제 왔는데, 근데 이거는 뭐 하락이 아니라 조정 관점으로 진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말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솔라나는 한 단계 앞서간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한창 강세를 나타날 때 솔라나는 조금 먼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좀 먼저 이제 한 발짝 움직이고 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도 이번에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둘이 좀 비슷한 수준만큼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정말 이제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이런 좀 상승의 폭이나 어떤 흐름들 반응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보면은 솔라나가 다시 이더리움보다 조금 앞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먼저 조정 추세가 발생을 들어왔었죠. 했으니까. 네. 네, 지금 솔라나는 사실상 최근에 조정의 기간을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온 거거든요. 그렇죠. 11월 말부터 하락 추세에 들어섰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뭐 한 13일. 근데 뭐 이 최고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밖에 안 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하락 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조정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좀 우리가 상승 추세로 다시 아예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때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게 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을 높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티켓타카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그거에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방금도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였죠. 네네. 근데 거의 이더리움이 솔라나의 뭐랄까요 그런 단계의 속도를 거의 따라잡은 것 같은 아니, 아직 모습이었는데요. 멀었어요. 아직 멀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슷해 보였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주도로 급락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 휩쓸린 거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급락 후의 반등은 모든 알트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솔라나하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가벼운 알트들도 지금 이런 차트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이제 고점을 테스트할 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지금 여기 수준이 이더리움도 이 기술적 반등 저항 수준을 넘어서 이 고점 리테스트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때 달라지는 거야. 이더리움은 고점 리테스트 할 때 한 번 더 꺾이면서 이렇게 횡보를 길게 나가느냐. 이때 당시 이제 솔라나는 그냥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가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급락 후의 반등은 모든 코인들이 다 비슷해요, 추세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솔라나가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죠.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이번에 신고점을 뭐 갱신하긴 했어요. 완전 조금. 그러니까 신고점 갱신도 못했지. 왜냐면 신고점은 얘는 저기 뒤에 있잖아요. $5,000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제 솔라나는 따지고 보면 신고점을 갱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딱 봤을 때는, 축소해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솔라나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솔라나가 계속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선반영을 보이고 있다. 선행 움직임을. 그런 관점에 봤을 때. 그리고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도 이 구간까지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었고, 요런 구간들은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아마 공유를 이때 당시 시점에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직전 방송에서도 아마 이거를 공유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을 때도 이 구간은 정말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사실상 S1, S2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지금 평단가가 한 50% 받아도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3,400. 그러면은 지금은 익절 구간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만 해도 충분히 이런 급락에서도 우리가 익절을 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지금 비슷해요. 그냥 일봉 31선 위로 다시 올라와줬고, 얘가 이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일봉 30일선의 지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으면 얘는 고점을 향해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할 거고, 만약에 30일선을 하회하면은 얘는 이제는 요 S2 기존 S2 구간 여기에서는 지지를 좀 기대하는 거는 안 좋다. 이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3,000달러 구간 초반에서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이 3,0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고 2,000 후반대에서 지지를 받고 빠르게 갈 건지. 그러니까 둘 중 시나리오가 또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도 역시나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고 일봉 30일선으로 해서 지금은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홀딩 일단은 하고 있다가 30일선 기준으로 좀 더 비중 조절을 하고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차트를 봤을 때 S2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네. 이게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S2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빠질까봐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갈리는 거예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어떤 전략을 좀 세팅을 해놨잖아요. 당연히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좀 세팅해놨던 그런 구간들은 만약에 진짜 또 추가로 급락했을 때도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사야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익절을 해나올 수 있고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또 구간에서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샀다,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평단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평단이 애매해져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도 살짝 손실이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심리상 못 팔거든요. 조금 더 올라오겠지 하고. 그럼 거기서 다시 빠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물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엇박자난다 그러거든요. 보통. 네. 이게 사실 사야 될 자리에서 안 사버리, 겁난다고 안 사버리면은 엇박자나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야 될 자리에서 사고 스탑로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스탑로스 걸리면 그냥 팔면 되죠. 거기서 그냥 손절하면 되죠. 근데 일단은 사야죠. 왜냐면 우리가 전략을 짜놨으니까. 그것처럼 이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S1 네. 구간에 있죠. 네, 솔라나도 S1 구간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계속해서 했던 건데, S1,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에 이렇게 있을 때, S1 구간 내에서는 하락 채널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뭐 불플래그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하고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게 웬만하면 S1 구간 내에서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본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라도 S1 구간을 일시적으로 하회하게 될 경우 S2는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추세, 급등한 추세 이 직전 고점이거든요. 보통 추세는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급등을 하기 전에 이 직전 고점을 한번 리테스트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솔라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강하게 다시 반등을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상 이 직전 고점의 매물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2에서는 강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 왔을 때는 우리는 사야 돼요. 사야 우리가 S1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취했던 이 평단을 S2 구간으로 인해서 확 낮추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거나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이제 플랜은 뭐냐면 비중 조절을 했거나 일부 익절을 했거나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가 됐으니까 다음 이제 일봉 30일선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그냥 홀딩해갖고 우리가 좋은 평단을 가지고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은 일봉 30일선을 다시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매수? 빠르게 그냥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그냥 끊어내는 거고. 왜냐면은 일단은 S2 구간 자체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강한 매물대였고, 그것처럼 V자 반등 형태로 반등이 이미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게 쌍바닥 형태의 지지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보통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매물대를 다시 온다는 거는 쌍바닥 형태를 기대하고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탈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쌍바닥 형태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쌍바닥 형태로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스크적으로 조금 안전해요. 네. 그래서 솔라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S2 구간 이 매물대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마찬가지로 일부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 비중 조절을 일부는 해주거나
이 둘 중 하나는 조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고, 지금 S2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이 매물대도 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이 일봉 200일선하고 주봉 30일선이에요. 두 개의 선이 있잖아요. 네, 거의 붙어 여기에서 있는. 딱 지지를 받았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S 구간을 이탈한다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솔라나 이 상승 트렌드가 꺾일 위험도 충분히 있다.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의 추세상으로는 좀 어떤가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똑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도 일봉 30일선에서 이제 다시 안착을 하고 추세를 이어나가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홀딩을 해보는 거죠. 하회하면 빠르게 끊어내면 되는 거고, 지지 받으면은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약간 지금 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지만 네. 사실 S2 구간 내려왔을 때 다시 S1으로 올라갈까라고 생각하기 저는 좀 어려웠던 게 네. 그 위에도 파란 선 3개가 있잖아요. 네. 저것도 단기 이평선이죠. 일봉 일봉? 이평선. 네. 근데 저것 어쨌든 저 뭔가 선 아래에 있으니까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탈하면 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봐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S1 구간에서 이미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린 물려 있는 거잖아, 사실상. 하락했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받기 시작했다면 물려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줘야 평단이 확 낮아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건데, 왜 여기서 내려와도 여기서 매수를 충분히 받아야 되냐? 그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이런 가속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직 하락은 없어요. 이게 반드시 급락이, 이 가속 추세 이후에 빠르게 급락이 나오면은 그만큼 반등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이 30일선을 타고 가속 추세가 나오고 일봉 30일선, 일봉 이평선이 쉽게 깨진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게 차트 용어로는 스윕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스타번팅인 거죠. 그냥 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지점에서 오히려 이탈을 시켜가지고 공포감을 더 불러일으켜서 패닉셀을 유도하는. 그럼 이 패닉셀을 나왔을 때 그 물량들을 오히려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쳐버리면 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럽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엇박자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고, 혼란스러운 그런 식으로 물량을 2주를 뺏고, 보낸 개미.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계속 뺏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진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이제 타이밍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제가 일부는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지금 이 타이밍이다 했던 거는, 당연히 리스크상 지금 자체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지점이 급락 이후에 딱 기술적 반등 저항에 진입한 자리니까 최대. 그러면은 얘가 돌파하면은 나머지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도 그냥 정리. 그럼 우리가 최소한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사실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는 거는 조정이 더 길어지고 하락이 더 길어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서 손해만 안 봐도 이게 어디예요? 너무 좋은 거죠. 잘한 거죠, 트레이딩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우리가 이제 하락이 끝나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전환할 시점에 현금을 100% 기존 원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반토막 돼가지고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나중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다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13,000달러, 이더리움도 아까 한 3,800달러 선이었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10만 3천, 네. 이더리움이 38,000 정도, 3,800, 그리고 솔라나도 한 230달러 선을 좀 돌파를 강하게 해주는가를 보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XRP를 볼 건데, XRP는 이 세 가지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XRP요? 네. XRP도 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추세가 좀 다른 거죠. XRP가 의외로 좀 이번에 하락해서 그나마 좀 잘 지켜줬어요. 막 저점을 막 안 깨고. 이게 지금 세팅해놓은 작도 자체가 아마 한 2, 3주 전 라이브 할 때 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달러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얘가 횡보했을 때 얘는 추세를 빠르게 또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하락에서도 1.9달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하락 트렌드 상단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일단 돌파 나오는지 일단 먼저 봐야겠죠. 네, 아직은 돌파가 안 나왔고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좀 더 주고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빠져버리고 해서 또 좀 더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약간 요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내가 이미 리플을 가지고 있다, 밑에서 좀 샀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봉 30일선 기준으로 하회하면은 일단 정리, 하회하지 않으면은 뭐 돌파 가능성 보고 그냥 홀딩,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XRP가 앞선 세 가지 코인들과 달랐던 건 저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좀 그쵸? 가져갔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일봉 3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다라는 거는 이게 이격이 많이 넓혀 있다는 거고, 이게 보통 흐름이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과정 자체가 이평선이 한번 확장이 되면은 이게 나중에 흐름이 반전이 될 때 이평선 이격이 점점 좁혀 나가져 가고 주가 추세가 횡보를 하면서 이탈하고 안착하고 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제 쌍봉 형태를 만들고 떨어지거나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이격 자체가 굉장히 크죠. 컸죠. 네, 컸던 상황이어가지고 얘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30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60일선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이런 급등, 이미 먼저 크게 분출이 된 애들이 조정에서는 좀 오히려 괜찮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은 우리가 계속 분할 매수 하면은 탈출할 기회는 줘요. 계속 물 타다 보면은 탈출 기회가 온다. 지금처럼 거의 그래도 고점 가까이는 오잖아요. 네. 탈출할 기회는 줘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봉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고. 보통 그 추세는 이 외봉 고점 하나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추세가 진짜 마무리될 거면 적어도 고점이 2번, 3번, 4번, 5번 정도는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2번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추세가 반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쌍봉 형태로 나왔을 때 두 번째 고점을 높일 때 우리는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얘가 다시 힘을 잃는다? 그럼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네. 근데 고점을 한 차례 만들고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럼 그건 계속 사야죠. 사서 두 번째 고점을 적어도 테스트하러 갈 때 익절을 하거나 탈출? 비중 조절을 하거나. 그럼 지금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봉 30일선까지 마이너스 한 6% 돼요. 지금 굳이 나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공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일봉 30일선 이탈을 기준으로 잡고 뭐 그냥 해보는 거죠, 매수를. 제 주변에 XRP랑 도지코인을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나 2주 전 정도만 됐어도 비트코인 계전 98,800달러 여 지지선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적으니까, 손익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나는 신규 진입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도 감수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일정 자체도 FOMC 회의록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주후반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 아까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 연초가 지나고 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이제 복귀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뉴욕 증시나 이런 변동성도 또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들을 봤을 때 이런 큰 변동성이 이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는 이제 또 뭐 이벤트가 있냐면은 1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사실상 이번에 큰 조정을 유발했던 이벤트가 12월 FOMC 회의 때문이었는데. 맞아요. 제롬 파월의 네. 매파적 발언이 아주 그쵸. 그냥. 그리고 이제 현지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트럼프 이제 당선이 이제 완전 그게 되면서 공식 인증이 되면서 또 반등을 했죠. 그거에 반등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이벤트 드리븐에 하면은 이제 선반영 관점으로도 많이 보고 하거든요. 호재에 대한 선반영.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이 되고 막상 나서는
소재가 그거에 끝난 대한 거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FOMC 회의로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제롬 파월이 12월 FOMC 때와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 스탠스가 그냥 유지됐다. 이러면은 또 가격이 한번 빠질 수 또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연준 이사들도 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매파적이거든요. 근데 연준 이사 대표적인 두 명이, 한 명은 트럼프 라인이고 한 명은 바이든 라인인데, 지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미셸 보우먼인데, 그 여자는 완전 매파적 인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매파적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자금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ETF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도 그렇고,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서 뭔가 쉽사리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주간이다, 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그쵸. 있으니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죄송해요. 제 사심을 채워서 하기 위해서 페페 코인을 한번 보고 갔었죠. 그때 2주 전에 페페를 사고 제가 저랑 반대로 항상 시장은 가니까 네.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물타기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봐도 아까 말한 그 일봉 평균선, 이동 평균선 그걸 빠져 있으니까 이게 추세가 전환이 돼야 뭔가 물타기도 하고 더 살 텐데 내가 더 들어가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왕빨대님이 현반꿀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페페를 물타기를 해서 현재는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그 2주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지 그쵸. 페페 그래도 많이 올라왔던데요. 근데 많이 빠졌었어요. 맞아, 많이 빠져서 한 0.2가 맞나? 그래서 지금 수익은 아니에요. 좀 해주셔야겠어요.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됐잖아요. 다행이네. 제가 정말 진짜 골이 터져라 리스크 관리를 한 원래 건데 트레이딩이 그런 거죠. 이래서 또 비트코인만 갖고 있을 걸 이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승재님 화면의 차트는 무슨 차트죠? 네, 요거를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2024년도 지난해 추이거든요. 지난해 추이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분기가 끝나고 지난해 1분기에 장이 좋았어요. 그죠? 알트들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 알트들 조정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고 9월, 10월에 저점 다지고 이제 연말에 지난해 또 연말에 많이 쐈죠. 11월, 12월에.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조정이 지금 온 거고, 그리고 지금 반등에 성공했는데 98,800달러를 지켜주면은 지금처럼 1월 초중순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알트들의 또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98,800달러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2025년 2월쯤부터를 좀 뒤로 미뤄야 된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중순에서 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테스트는 일단 먼저 해야 되고,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이 힘받아서 2월, 3월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처럼 올해 1분기도 2월, 3월에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비트가 횡보만 해주거나 아니면은 우상향만 해줘도 알트들의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폭등장,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비교도 안 되는 좀 폭등장,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저항을 크게 받고 크게 또 떨어진다. 그래서 98,800달러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밀려나서 이제 2월에 저점을 다지고 이제 2월 중순 말부터 뭐 3월까지 이제 좀 크게 가는, 뭐 4월까지도 그 알트들이 폭등장이 오는, 보통 알트들 폭등장은 길면 2개월, 그러니까 뭐 한 적당히 한 2개월, 길면 3개월 오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 딱 폭등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떤 거에 들어갈지 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거나요? 진짜. 이게 경험상에 의하면은 제가 상승장을 지금 2번 겪었는데, 그런 폭등장을 2번 겪었는데 사이클에서, 그때는 뭐
뭐 다 비슷해요. 뭐 유망 코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목 코인 없다. 그냥 다 주목 코인이다. 그때요? 그때 막 폭등장에 진짜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잡아서 말하면 사세요. 웬만하면 말하면 맞아요? 그냥 냅두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장이 올해도 한 1분기 정도.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을 다 마무리 짓고 2월, 3월에 올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페페코인 AS를 위한 차트를 한번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도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두잔님의 이 AIXBT 차트는 제가 사진 먼저 채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좀 주목하고 있다 하신 게 페페랑 체인링크였나요? 체인링크 그러고 체인링크는 에이셔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다 뭐 이런 얘기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에이셔도 에이셔, 에이셔는 근데 올랐어요. 모르죠? 알아요. 네, 에이셔는 올랐어요. 많이. 에이셔도 근데 에이셔 많이 보니까 빠졌다가 올랐어요. 같이 샀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승재님이 말해서 샀어요. 그래요? 근데 수익으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닌데 그거. 에이셔는 계속 꾸준히 올랐었는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닌가 봐요. 여기 올랐잖아요. 이게 꼬리 아니 보여요? 페페 봐달라니까. 여기 꼬리 봐봐요. 많이 올랐잖아요. 아 저는 이제 저 때 못 판 거죠. 그러면은 제 잘못은 아니에요. 페페. 아, 제 솔라나 밈코인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슈가코인 모두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가만히 있어요. 왕빨대님. 궁금하신 분들은 펌프펀 들어가셔가지고 슈가코인 검색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저희 강아지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페페는 좀 달러로 봐야겠네요. 네. 너무 짧으니까.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려놓고 올라가네. 안 올라갔잖아요. 저 위까지는. 아니 지지 받고 지금 아니, 올라가는 저 초록색 중이잖아요. 위에요. 근데 이거 떨어지고 나서 이게 뭔 오늘 설명이냐면은 저희가 너무 약간 초딩처럼 네. 싸우고 네, 있는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이게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횡보까지는 맞았는데 지금 안 지금 올라갔잖아요. 진행 중. 이거는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그러니까 이 매물대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이거를 돌파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착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돌파 못하면요? 네? 돌파 못하면요? 돌파 못하면은 뭐 또 내려오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였죠. 대응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첫 번째 바닥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찍고 가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냐인데 지금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약간 좀 알트들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금이 비트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일봉 이평선 보면은 91선 이탈은 안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꼬리로는 이탈했는데 종가 네. 기준을 지켜줬으니까 페페는 제가 봤을 때 일봉 91선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고 쌍바닥을 기대하고 오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오르거나인데 어쨌거나 손절의 기준은 일봉 91선. 얼마예요? 일본 91선? 지금 이게 0.00001741달러고 0.00001741달러가 한화로 얼마냐면요. 0.025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리스크 관리를 이제 좀 내가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에 왔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받아보고 여기가 깨지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고 여기서 매수를 받아놓고 올랐을 때 평단을 오거나 평단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 일단 한번 해서 나머지를 끌고 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일봉 31선이 막 상향 추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으니까 얘는 이탈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 이더, 솔라나처럼 일봉 31선이 이탈되면은 바로 정리 이런 거보다는 얘는 쌍바닥 형태의 기대를 아직까지는 좀 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저 빨간색 음봉 3개가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네. 아주 아직 절망적인 평단인 거예요? 평단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 그래서 빨간 음봉 나왔을 때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진 않아요. 약간의 수익권이에요? 아주 약간의. 그러면은 추매를 어쨌거나 했잖아요. 네, 기대치보다는 아주 약간의. 지금 상승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럼 어쨌거나 잘했으니까 그러면 수익권이면은 추매한 물량을 파는 게 나아요. 추매한 물량을 팔고
다시 지금 쌍바닥을 그리러 내려올 때 정리한 물량을 다시 이 지지선에 가깝게 태우는 거죠. 그러면 평단이 또 더 확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평단이 비슷하게 오면은 반등이 나와서 오면은 추미한 물량은 다시 정리. 그러면은 우리가 평단이 계속 낮아지지만 물량은 수익은 계속해서 보는. 이제 또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아, 10,000원 추매는 아니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 이제 그렇게 제가 XRP 10,000원 샀다가 고작 10,000원 이득 보고 배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AIXBT 차트 한번 봐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커피두자님이 승재님 덕분에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하대요. 아, 감사합니다. AIXBT. 이건가요? 버추얼 쓴 것 같아요. 이거 맞죠? XBT. 네. 그건 지금 한화인가요? 이게 비트겟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맞죠? 테더. 그래요? 빗썸 기준으로 볼까요? 아닌데요? 없는데요? 안 뜨는데요? XBT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MEXC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래소는 볼 필요가 없고 그나마 비트겟인데 그러니까 이걸 샀다는 건 맞죠? 네. 사신 건지 아니면 들어가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지금 막 신규로 들어갈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완전 지극히 제 기준에서는 요 자리 오면 사고 싶어요. 만약에 요 자리 준다면 얘가 혹시나라도 뭐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저는 요 자리에서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요 자리가 어디냐? 대략적으로 0.3396달러거든요. 네. 요 자리.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얘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거를 신규 진입을 생각해서 전략을 짜기에는 뭐 지금 추세라든지 이평선 움직임이라든지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막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매수 전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운 좋으면은 지금 매수 받아서 오르면 또 오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같이 좀 애매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직전 고점 매물대에서 혹시나라도 이렇게 매수를 한번 걸어 놓고 내려왔을 때 체결되면은 반등해서 익절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끌고 가는 그래서 어쨌거나 저라면은 요 자리 오면은 사고 안 오면은 안 이미 이렇게 해볼 것 갖고 같아요.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홀딩 해봐야죠 뭐. 사실 이평선 깨지기 전까지. 그 직전 그거밖에 고점에 없어요. 사셨다고 해도 지금 많이 뭔가 잃으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음. 만약에 여기서만 샀어도 좀 많이 드시고 있네요. 50%니까. 근데 만약에 오면 땡큐 하면서 사는 거고 안 오면은 안 사는 거고. 안 오더라도 그냥 홀딩하고. 뭐 이미 샀으면은 그냥 홀딩 해보고. 네, 그렇게. 왜냐면 저 선이 일단 이탈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제 홀딩 관점에서는 그냥 뭐 계속 홀딩 해보는 거죠. 이평선 이탈하기 전까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까지 내려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오늘도 주목 코인 있으신가요? 오늘 주목 코인이요? 오늘 주목 코인은 없어요. 킹받. 2주 전 주목 코인에 지금 내가 2주 동안 얼마나 애태웠는데. 왜냐면은 지금 급락 후에 반등이니까 딱히 주목 코인이 의미가 없어요. 급락 후에 반등이잖아요, 지금. 네. 급락 후에 반등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돌파를 해낼 거냐. 이제 자기만의 추세를 이제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주목 코인을 가져가는 게 좋죠. 지금은 제 기준에서 그냥 메이저 건드리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 좋고 뭐 솔라나나 리플 뭐 에이다 뭐 이더 이런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지금 뭐 가벼운 종목들 굳이 찾자면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성향하고 맞지는 않아서 사실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급락 후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라서 지금은 좀 이후의 추세를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좀 지켜볼 타이밍인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차트 봐달라는 글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페페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무조건 페페 봐달라 한다 이러고 와가지고 그걸 한번 봤고요. 저희 그래서 이 이후에 차트의 추세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다음 주만 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면 추세가 그려진다고 봐도 될까요? 충분하죠. 나오겠죠. 다음 주까지는 페페가 과연 쌍바닥을 다질지 그냥 돌파할지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페페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리포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방송은 없더라도 AM 매니지먼트의 그 주간 리포트죠. 네. 주간 리포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매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가 연말 연초에 뭐 행사도 많고 해서 자주 없었어요. 아쉽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혹시 저희가 화면상에 없지만 글자라도 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가셔서 뭐 프리미엄 콘텐츠의 네. AM 매니지먼트 검색하시고 첫 달은 무료니까 구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열심히 휴방 없이 네. 아프지 마시고 한번 잘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